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어제 지표는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건재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중요한 구간을 잘 지켜내면서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주요 데이터와 지표들을 통해서 이 추세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비트코인 방향성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크게 세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매 판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방향성이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재하게 살아있다. 자, 요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지표는 소매 판매라고 하는 지표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근원 소매 판매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얘기는 미국의 소비가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고 이렇게 소비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이전치보다 크게 하회를 했고 예측치를 딱 부합하는 24만 1000건이 나오면서 이 미국의 노동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필라델피아에서 집계한 제조업 활동 지수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월등하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역시나 경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은 결과를 줬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발표되고 CME 패드워치상으로 11월과 12월에 금리를 베이비 컷으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소폭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여전히 11월, 12월에 금리 인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은행주가 많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움직임으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갔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S&P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지표가 발표된 이후였고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시장이 완전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대선입니다. 지금 대선이 2주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홀리마켓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더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0% 이상 지금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통적인 설문조사 기관에서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해리스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집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와 입소스가 집계한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45, 트럼프가 42%로 전국 조사 결과에서는 3%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선 결과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 경합주 7곳에서의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역사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현재까지 순유입액이 200억 달러, 37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200억 달러라고 하는 순유입은 ETF 시장에서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수치 중에 하나인데요. 금 같은 경우는 금 ETF가 이제 출시되고 나서 누적 순유입액이 200억 달러에 도달하는데 대략적으로 5년이 걸렸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ETF에서 이번 주에만 15억 달러가 유입되는 성과를 올렸고 블랙록 ETF에서는 전날 3.93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3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자금이 활발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단기 보유자, 즉 쇼텀 홀더들의 MVRV G스코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0보다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제 0이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이 단기 홀더들이 이익 수익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제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굉장히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정점을 찍었던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와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기준선까지 상방 돌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요 구간에서 이제 하방 이탈해서 마이너스 구간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되려고 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량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 단기 보유자들이 복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수익권으로 전환하려는 그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10월에 들어서고 나서 18일 동안의 평가들을 한번 보시면은 단기 보유자들의 코인에 대한 평균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되게 크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1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공급 변화량 자체가 오실리테이터 상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증가 추세로 확연하게 전환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양전환을 해서 올라갈 경우에 상승의 랠리들을 더 가파르게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들의 현재까지의 어떤 이익과 손실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비율 한번 보시면은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 대 손실 비율이 1.2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는 이 단기 보유자들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표가 최근에 1표준 편차를 돌파해서 지금 상승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긍정적인 변화로 더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찬반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홀더가 전체적으로 수익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홀더들이 월등하게 많고 90%를 훨씬 더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는 시장이 좀 과열된 국면을 갖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해서 최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장 리스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쇄 청산의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늘 양날의 검입니다. 높은 레버리지는 급격한 조정 발생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결제약정 규모가 커지는 것은 시장의 상승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시장에 많은 관심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들은 언제든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 추세로의 어떤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상승 랠리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났던 패턴이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가 꾸준히 우하향 행보를 그리고 있는데 이런 패턴들이 바로 지난 2021년 대세 상승장 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 구간에서 하방 이탈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대세 상승장의 정점을 찍는 순간에 보유 주소수가 굉장히 바닥을 찍었었고 이후에 다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입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물량들도 이렇게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높아지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물량들은 또 일시적으로 한번 소화되고 나면은 다시 상승 국면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들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상승 모멘텀은 언제 되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갈등이 좀 잠잠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을 결정했고 표적까지 결정을 했다라고 이스라엘 매체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은 미국 대선 전에 감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선 이후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기관들의 공통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많은 기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선 이후에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이 올해 말에 신고점을 경신하고 2025년에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 미국 대선과 막대한 양의 대기 자금,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장기적인 영향성에 따라서 비트코인 강세장이 펼쳐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 랠리가 지속돼서 비트코인이 70K, 7만 달러를 돌파하면은 본인의 예상이 적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요한 알트코인 이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코인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외신에서 레이어 1 네트워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더리움이 7개월 연속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월에 기록한 연간 최고치 대비로 36% 이상 하락한 수치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레이어 1 프로젝트 간 경쟁에서 이더리움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레이어 1 경쟁에서 승기를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는데 레이어 2의 밸류가 커지고 있는지도 본인들은 미지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더리움의 입지가 좁아져도 현재 상황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해서 항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리플이 교차 항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아직까지 SEC가 리플 항소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해서 본인들이 항소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지갑 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에서 매도와 관련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정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매도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정 준수나 내부 감사 이슈로서 회계 또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갑 관리, 즉 운영 목적으로 여러 개의 지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언급들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여전히 매도의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향후에 매도나 혹은 대출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다. 즉, 테슬라가 비트코인 자산을 재구성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TXO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UTXO는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 값의 총합을 의미를 합니다. 미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비트코인 금액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러 UTXO를 하나로 통합을 했을 때 거래 수수료를 절감하고 더 큰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테슬라가 UTXO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이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매도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CBD 차트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파이어 차트부터 보시면요. 지금 68K와 69K의 매도벽은 굉장히 옅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70K에서 여전히 가장 강한 수준의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K부터가 더 치열한 격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갈색 고래가 물량을 넣다가 이 구간에 일정 부분 물량을 던지고 관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보라색 고래는 더 급격하게 물량을 던졌고 초록색 고래도 물량을 갖다가 급격하게 던져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자, 그런데 요 구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고래들의 움직임들과 여러 주체들의 어떤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량이 줄어들고 있다가 요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어떤 흐름들이 다시 더 가파르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갈색 고래가 이 관망세를 멈추고 요 구간에서부터 다시 진입을 할지 그 여부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지표가 발표되고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67K를 하회해서 66.6에서 7K 정도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추세를 유지하려는 의지도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66.9K 구간이 중요한 지지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지지 테스트를 성공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얻기 위해서는 이 68K를 돌파해서 68.4K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매도벽이 아주 빠글빠글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70K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본격적인 랠리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66.9와 66.2K를 지켜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2평선이 202평선을 상방 돌파했는데 이 22평선과 202평선 상단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추세는 유지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구간이 대략적으로 63.3K와 64.2K 상단에 있는 구간입니다. 네, URPD 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색 바로 표시된 이 구간인데 바로 하단의 66.9K 부근과 66.2K 부근에 아주 높게 URPD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어제 가격이 또 일시적으로 하회를 하면서 치열한 격전을 벌였기 때문에 이 구간의 URPD 지표가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구간 대비로 해서 가장 높은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특별한 악재가 없을 시에는 이 상단을 지켜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단 구간으로는 68.4K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상단으로 요 구간의 숏 포지션, 이 구간의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67.8K와 68.1K 사이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산 맵 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이 더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66.2에서 66.5K 사이에 굉장히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움직이게 됐을 때는 큰 가격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지표가 인플레이션 재발의 두려움을 가지고 왔지만 비트코인은 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4분기 상승 전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 전반을 두고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든지 단기적인 조정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